네, 체크인 차이나 시간입니다.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2315선 국내 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해, 홍콩, 심천 모두 소폭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상해랑 심천은 조금 뒤처지는 흐름입니다. 대신 그 다우와 나스닥을 지표로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촌의 증시를 이끄는 것은 다우와 나스닥이기 때문이죠. 지금 뭐 미국의 그 증시는 다우 나스닥뿐만 아니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각종 그 세부 지표들까지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평생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가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의 행보 구간이 워낙에 길었습니다. 워낙에 긴 구간을 탈피하게 되면 그 속도와 그리고 그 길이는 굉장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나라의 뭐 증시가 좋거나 우리나라의 뭐 정권이 바뀌었거나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 관료들이 잘했거나 이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 편승하는 것 뿐이고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 인상이 되고 부동산이 살아나고 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런 그 가운데 배경을 깔고 부동산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도한 흐름은 계속되고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 우리가 정말 지구가 뭐 어벤져스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와중에 있는 거고 제가 도도한 상승의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주의해야 될 것은 선동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큰 사건이 하나 터졌더라고요. 뭐 이런 장에서 항상 나오는데요. 상승장에서 이제 한몫해보겠다고 문자 폭탄을 뿌린 나머지 개미들이 95억을 손해봤다는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매번 터지고요. 상승장마다 터집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손해본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등지고 나가버리고 또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 들어온 대상으로 또 나쁜 짓을 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요. 상승장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고 부풀려서 한몫을 챙기려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자기 소신대로 하면 되는 거고 주식은 주가는 끊임없이 오른다. 그것만 명심하면 되겠죠. 상해종합, 심천종합도 결국 그 흐름에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천이랑 상해가 따로 지구촌을 밖에 벗어난 증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지체를 하고 있는 것은 속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방향은 계속 정해져 있는데 속도가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리고 심천이라던가 상해 같은 경우 지금 오늘 0.94에서 0.56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지금 2017년 5월달 초반에 기록했던 전 저점 부근에 다시 다가서고 있는데요. 결국 2017년 1월달에 기록을 했던 그 저점들을 붕괴하고 나니까 힘이 많이 에너지가 약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약했을 때 상해랑 심천이 강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가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가자 심천 상해가 다시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드린 게 투자 자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에는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르고 또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굉장히 몰려있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맞게 분산한다면 이러한 것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피해가지 않더라도 어저께 말했듯이 이 심천이란 상해 그리고 홍콩 H 여기 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 세계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는 월등한 탁월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만약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시장의 흐름은 별로 개의치가 않으시겠죠. 이런 자기의 계좌와는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홍콩 H가 지금 가장 양호한 모습인데요. 0.31%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좀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1,500을 만약 돌파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소판입니다. 코스피가 몇 년간을 박스권에 있었죠. 그걸 축소판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지금 한 3달간 박스권에 있는데 3달간의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새로운 흐름이 나온다는 거 여러 번 과거에도 있었고요. 이 홍콩 H 이 8월 달에만 도 보입니다. 8월 달에서 12월 달 작년에 이 긴 박스권을 돌파하자 새로운 그런 어떤 레벨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계단식 상승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으로서는 홍콩 H가 시장으로서는 가장 강한 지금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이라던가 시가총액 상위의 특징 종목을 알아볼 텐데 상승 하락 종목이 지금 현재 상승 종목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중재전릉이 상한가고 그렇죠? 중재전릉이라는 종목을 볼까요? 중재전릉은 낙폭 과대주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계속 흐름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에너지 관련 솔루션 제공 업체입니다. 이걸 보면 넓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낙폭과대가 아니죠. 계속 밑에서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월봉으로 보더라도 밑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고, 지금 일봉으로 짧게 보더라도 이런 박스권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대세가 굴뚝주, 이런 인프라 관련주가 크게 움직이는 장세가 이제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동산이라던가 주식시장이 지금 가장 강하게 오르는 불꽃 같은 시장이에요. 근데 그 불꽃이 마지막 불꽃이 아니라 지금 막 피어오르는 불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가벼운 주식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거운 대신에 한 번 움직이면 굉장히 묵직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벼운 종목은 금방 움직이더라도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겁고 굉장히 그 묵직하게 가는 그 업종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경제 사이클 전반이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개별주보다는 저렇게 큰 업종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움직이나 해서 얼마나 움직이겠어? 가 생각이 아니라 지금은 큰 것들이 움직이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노팩 오일필드 계속 얘기 드렸지만, 뭐 하이드레이트 관련주로도 떠오르고 해서 어쨌든 낙폭과대였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 부분으로 올라가는 것은 단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20-30년 걸린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직접 상업화가 되려면. 근데 이제 그 시노팩 오일필드가 어쨌든 그런 핑계로라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려치고 있습니다. 베이징 소재 화학섬유 유전 탐사 업체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2015년 7월부터 이 떨어진 폭이 너무나 세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밑에 저점을 더 깼었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소식과 함께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사실 아까 전하고 좀 더 바뀌었는데요. 상위에서 지금 초상은행이 상승세가 조금 많았는데 지금 0.92%로 줄어들었습니다. 평안보험, 초상은행 두 개만 지금 플러스죠. 지금 보면 뉴욕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또 계속 보여드리는데요. 월봉으로 지금 보는 거라, 월봉은 한 달의 움직임이 한 봉이기 때문에 지금 큰 움직임은 없으나, 지금 시티그룹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면 월봉으로 봐도 지금 많이 끌어올렸죠. 월의 저가가 여긴데 지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이 봉의 부분이 지금 현재가잖아요. 뱅크 오브 뉴욕,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시 상승을 준비 중이고, 시티그룹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해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막 움직이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이 만약에 한 번 더 단행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오릅니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오히려 경기가 좋아진다는 회복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에 그런 그 언론에 편중되었던 그런 어떤 기울어진 시소 같은 부분들이 많이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사람들의 말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초상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가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번 단행이 되면 꾸준히 단행이 되고, 그 꾸준히 단행된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이 살아나는 것은 금융과 같이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은행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지금 모습이고, 지금 심천에서는 순풍홀딩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순풍홀딩스가 그동안 약했잖아요. 그리고 5위까지 떨어졌었는데 어느덧 3위로 올라왔네요. 1위와 5위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삼성전자와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의 구조만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데, 순풍홀딩스가 요즘에 다시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순풍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택배 관련주로서 경기가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어떤 그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 부분 계속 얘기 드렸죠. 모바일 쇼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좋아진다고. 그리고 사실 월봉으로 보면 그 떨어져 있던 부분이 상승을 훼손하는 게 아니었죠. 지금 이렇게 길게 보니까 또 틀리죠. 항상 가끔 길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오른 나머지, 택배회사로 변신한 나머지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었어요. 결국 10개월 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런 안정적인 어떤 그 흐름을 확보한 뒤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 순풍홀딩스는 결국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단기적인 종목이 아니고. 그리고 온시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과대였는데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낙폭과대들도 이렇게 한 번씩 오르고 있고요. 오늘 그 차이나 픽 시간에는 오비오락이라는 종목입니다. 알파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하니까 오비오락입니다. 002292고요. 미디어 교육 업종에 속해 있는 업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손오공? 뭐 이런 거랑 비교할 수도 있겠죠.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장난감 생산 업체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뽀로로가 워낙에 뽀통령이라고 불려서 애들이 막 울부짖을 때 뽀로로 틀어주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뽀로로라고 불리우는 시향량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체 브랜드 아울디라는 그 중국 국산 장난감 대표하는 브랜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기업의 그 사이트를 보면 이 기업이 그 만드는 뭐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중국 만화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 애니메이션보다 뭐 인기 있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로보카 폴리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그 기업이고요. 오비오락은 지금 성광통에 그 소속되어 있고 PER은 37.18배 정도 나옵니다. 근데 PER이 중요한 게 아니라 PER 밴드, PBR 밴드 이거 밴드의 흐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 수치로 설명드릴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업종이 틀린데 단순히 15개, 15배 뭐 이런 숫자를 가지고 어떤 업종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가림막을 쳐놓고 15라는 숫자가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업종의 특성이 있고 그 업종에마다 속해 있는 종목에 평가되는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PER이나 PBR 밴드의 그 흐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평가됐다. 계속 얘기를 드리면 수학 점수를 매년 50점밖에,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못 받는 애를 보고 너는 아직 저평가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은 저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실력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정당한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더 중요한 건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PER 밴드, PBR 밴드 봤더니 2016년 1월 달까지 굉장히 그 평가를 높여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과거의 PER 밴드, PBR 밴드 수준에 있는데 이게 과거의 PER 밴드, PBR 밴드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해서 단순히 저평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사업이 무너지고 있느냐, 안 무너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어떤 외부 변수 때문에 시장이 나빠서거나 어떤 급작스러운 부분이 변해서 그렇게 내려갔다면 저평가겠지만 사업이 정말 망가지거나 수익이 안 나서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갔다면 이거는 후퇴한 것이죠. 저평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려내야 되고요. 지금 중국 대표 애니메이션 기업이라고 나와 있고 애니메이션과 완구 사업을 주요 산업으로 50여 개 중국 인기 캐릭터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하죠. 저런 PER, PBR 밴드가 과연 어떻게 그 저평가인 것이냐, 후퇴한 것이냐. 2013년부터 16년의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망가지지 않았네요. 그렇죠. 2013년에서 16년 매출액 매년 성장했습니다. 2, 3, 4, 5 자릿수 바뀌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배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망가지지 않았네요. 기본적인 내용은 망가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하락해서 저렇게 됐구나를 지금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당연히 떨어졌겠죠. 저렇게 PER, PBR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보면은 알파 애니메이션이 2015년 12월 달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3년부터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업이 우리나라를 거치면 굉장히 커졌죠. 애니메이션 가지고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더 뭐 나가면 일본의 도라에몽이나 이런 거는 하나 가지고 돈을 수조 원씩 벌어들이니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크고 있는 성장 산업인데 2013년부터 3단계의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부터 꺾여서 2016년에 다 꺾였는데 문제는 거기서 너무 많이 꺾였죠. 너무 많이 꺾여서 주가 수준이 2014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보고 PER 밴드, PBR 밴드 차트도 과거로 회귀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조금 그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주가의 수준이 단순히 급격하게 하락해서 위치 에너지가 낮다는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이 살아있는데 기술적인 위치 에너지가 낮아졌다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내용이 둘 다 망가진 상황과는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애니메이션, 그 중국의 뽀로로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기업으로서 지금 시장의 중심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차이나픽 시간에 다양한 종목을 다루기 위해 알파 애니메이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중국 시장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업종 그리고 종목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체크인 차이나 시간이었고요.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